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쌤이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께 업데이트할 건가 하면은 음, 전산회계를 수업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데 그 시간이 해결해 주는 내용들을 참지 못하고 예, 가끔씩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주시는데 괜찮아요. 당연히 질문을 주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좀 조급하니까 자,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이제 영상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면은 우리 카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제목을 달아 놓을 테니까 그 제목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쌤들이 강의를 들어가게 되면은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잖아요. 뭐 자산의 종류, 부채 종류. 그러면 채권은 일반적으로 이제 받을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받을 건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자산이에요. 근데 채무는 갚아야 할 의무죠. 그럼 갚을 거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 부채가 되는 거죠. 일단 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제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 외상외출금, 바드럼,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이 있죠. 그러면 외상외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는 뭐가 장사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팔고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가전제품들을 파는 것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죠. 즉 장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팔았는데 거래처가 돈을 나중에 주겠대요. 그러면 장부에다가 뭐라고 적습니까? 예, 외상매출금으로 적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쇼핑몰 같은 사업을 하나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흔히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쁜 옷을 판다. 뭐 옷을 팔게 되면은 옷을 떼와야 되겠죠. 주로 어디서 떼옵니까? 어, 뭐 보니까 뭐 동대문 시장 뭐 그런 데 많이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옷을 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옷을 내가 한 벌, 두 벌씩을 떼오는 게 아니고 몇백 벌씩, 몇천 벌씩 이렇게 떼오겠죠. 그러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면은 동대문 상가에 있는 이제 거래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돈은 다음 달에 주겠다. 미안하지만 물건 먼저 가져갈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뭐예요? 상품을 매입을 하고 돈을 안 주었으니까 그때는 잔고에다가 나중에 갚아야지 하면서 외상매입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상물출금은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내가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받을 건 내 거, 자산이 되는 거고요. 외상매입금은 상품을 구입하고 돈을 안 준 거니까 갚을 거는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상물출금하고 외상매입금은 자, 그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나하고 잘 아니까 뭘로? 말로써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잘 아니까 그냥 말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갚을게. 그래라. 다음 달에 줄게. 그래라.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근데 나하고 상대방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잘 모르게 되면은 다음 달에 줄게. 그러면 걔가 뭐라고 해요? 언제 받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서로가 못 믿으니까 외상값을 언제까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하나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 각서의 이름을 어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바드럼은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은 맞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 어음을 받은 거죠. 그럼 이 어음은 내가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에요? 돈 지급할 어음이에요?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바드럼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은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외상을 추금하고 바드럼은 결국 의미가 똑같죠. 왜요? 둘 다 상품을 매출하고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차이는 뭐냐? 외상매출금은 말로써 끝낸 거고 바드럼은 글로써 써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각서가 하나 왔다 갔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안 준 거예요. 둘 다. 근데 얘는 뭐 친하니까 말로써 끝내버린 거고 지급보험은
안 친하니까 글로써 하나 써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이냐 글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상미 추금하고 받으러 오면 둘 다 뭐예요? 묶어서 상품을 팔았는데 돈을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매출 채권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요. 외상매 입금하고 지급보험은요. 상품을 사왔는데 돈을 안 주었으니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매입 채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 출금 받으러이 있고 매입 채무에는 외상매 입금 지급보험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쌤이 아무튼 하고 싶은 얘기는 얘네들은 상품을 거래했을 때 아시겠죠? 상품을 거래했을 때만 그렇죠. 채권 채무로서 분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품을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품을 거래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장사란 얘기죠. 장사를 우리가 회계하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상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네, 상거래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거래가 일어났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이거를 영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업의 입장이고요. 근데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뭐예요?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거죠. 그러면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장사이다? 그렇죠. 원재료 사와서 제품 만드는 게 장사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외상물 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럼, 지급범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물 출금, 받으럼, 외상매입금, 지급범을 쓸 수 있는 케이스는 상품, 원재료, 제품 이러한 것들을 거래했을 때, 즉 재고 자산들을 거래했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다. 그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상품, 원재료, 제품 이외의 것들을 거래하면서 외상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치킨을 판매하는 치킨 회사예요. 자, 내가 치킨 장사를 해요. 그러면 치킨과 맥주를 팔겠죠. 그럼 치킨, 맥주를 팔았는데 외상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외상 매출금 쓰면 되겠죠. 근데 치킨과 맥주를 팔지 않고 그냥 멀쩡한 뭐예요? 배달용 오토바이를 판 거예요. 배달 갑자기 막 치킨 먹던 사람이 내가 배달하는 오토바이에 삘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밖에 주차되어 있는 저 오토바이를 나에게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한다? 뭐 팔아도 되는 거죠. 그럼 팔았다면 그렇죠. 돈 받으면 되는데 또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토바이 대금은 다음 달에 주겠어. 근데 그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맞죠? 치킨 배달용 오토바이를 파는 건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장사가 아니니까 이때 외상값은 뭘로 분개할 거냐? 미수금으로 분개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치킨 장사를 하는 사람이 그쵸? 닭을 떼오고 그 다음에 맥주를 떼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이게 장사죠. 그러면 닭을 떼오고 맥주를 떼오게 되면은 돈을 안 주었다. 그때는 외상매입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새롭게 뭐 테이블을 좀 매장 안에 이렇게 좀 사오거나 아니면 뭐 배달용 오토바이가 고장나가지고 배달용 오토바이를 구입을 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배달용 오토바이하고 테이블 의자는 장사를 하려고 즉 팔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온 거죠. 그럼 이거는 장사와 관계없죠. 장사와 관계없으니까 장사 이외의 것이니까 이때는 외상으로 구입하게 되면은 미지급금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이해하려면요. 저 결국은 상품과 원재료 제품은 거래할 때 외상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외상수금, 외상매입금 쓸 수 있고 어음거래가 일어나면 받으러옴, 지급보험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상품, 원재료, 제품 이외의 것들을 사고 팔았을 때 외상거래가 일어난다. 그때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영업과 영업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채권 채무를 이렇게 별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헷갈려 하시니까 쌤이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단기 대금하고 단기 차입금은 뭐 알죠? 이거는 돈을 빌려준 거고 이건 돈을 빌려온 거죠. 차입은 빌려오는 거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채권이 되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니까 채무가 되는 거다. 그 정도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제일 많이 이제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선급금하고 선수금이에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보면은 쌤, 선급금은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게 내 겁니까? 그럼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쌤은 역으로 얘기합니다. 돈은 주었지만 물건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물건을 받았어요? 물건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럼 받을 거는 누구 거? 내 거. 그래서 이거는 물건 받을 거예요. 물건 받을 거니까 얘는 뭐다?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얘를 물적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급금은 물건 받을 거예요. 그럼 거꾸로 선수금은 뭘까요?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미리 받은 만큼 나중에 뭐다? 물건을 갚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물적 채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물건 갚을 거, 물건 받을 거, 선수금은 물건 갚을 거. 그러면 선급금은 물건 받을 거니까 자산, 채권이고요. 선수금은 물건 갚을 거니까 채무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이나 단기대금이나 선급금은 아무튼 채권인데 장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들을 묶어서 기타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하지만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도 미안해요. 자, 미지급금, 단기차입금, 선수금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장사가 아니죠.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을 묶어서 기타 채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기까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 내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